열심히만 살면 부자 된다는 말 누가 그래? IMF가 바꾼 우리의 돈 공부.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어? 내 월급은 분명히 올랐는데 왜 우리 부모님이 나만 할 때보다 내 삶이 더 팍팍한 것 같지? 아니 주말도 반납하고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 왜 통장 잔고는 항상 제자리 걸음일까? 사실 이건 여러분 잘못이 아니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한국 경제라는 판 자체가 30년 동안 완전히 바뀌어 버렸거든. 내 이름은 훈이야. 난 오늘 1997년 IMF 외환위기부터 2026년 현재까지 한국 경제가 어떻게 흘러왔고 그 속에서 우리가 놓친 기회가 무엇인지 자세히 말해보려고 해. 만약 네가 지금처럼 살아서는 답이 안 나온다는 불안함 때문에 밤잠 설치고 있다면 구독 버튼 누르고 이 영상이 도움되면 좋아요도 꼭 눌러줘. 자 시작해볼까? 사실 말이야 우리는 아직도 과거의 망령에 사로잡혀 있어. 차 봐봐. 많은 사람이 아직도 좋은 대학 가서 대기업 취직하고 꼬박꼬박 저축하면 성공한다고 믿어. 근데 미안하지만 그건 우리 부모님 세대, 즉 90년대 초반까지만 통했던 공식이야. 사람들이 흔히 잘못 알고 있는 금융 상식 중 하나가 뭔지 알아? 은행에 돈을 넣어두는 게 가장 안전하다는 거야. 통계 하나 보여줄까? 1990년대 초반 한국의 정기예금 금리는 연 15에서 20%였어. 1억을 넣어두면 가만히 있어도 1년에 2천만 원이 복리로 불어났단 말이야. 그런데 지금 2026년은 어때? 물가 상승률을 빼고 나면 실질 금리는 사실상 마이너스에 가까워. 은행에 돈을 모시기만 하는 건 사실 내 돈이 썩어가는 걸 방관하는 거랑 똑같아. 1997년 그날의 트라우마가 우리의 돈 DNA를 바꿨다. 우리가 왜 이렇게 안정적인 것에 집착하게 됐는지 알려면 1997년 IMF 외환위기로 돌아가야 해. 당시 우리나라 외환 보유고가 39억 달러까지 떨어졌어. 지금 보면 말도 안 되는 수치지.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어? 평생 직장이라는 개념이 하룻밤 사이에 공중분해됐어. 아빠들이 아침에 양복 입고 나갔다가 공원에서 도시락 까먹던 시절 기억나? 이때 우리 국민 가슴속에 심리적 결핍이라는 게 생겨버렸어. 국가도 회사도 나를 지켜주지 않는다. 오직 현금과 부동산만이 나를 살린다. 이런 생존 본능이 DNA에 각인된 거야. 여기서부터 진짜 재밌어진다. 지금 이런 생각 들지? 그건 옛날 이야기잖아. 지금 나랑 무슨 상관인데? 아니 아주 큰 상관이 있어. 이때 생긴 공포심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전 세계에서 가장 특이한 경제적 선택을 하기 시작하거든. 왜 다들 영끌에서 아파트에 목숨을 거는지, 왜 공무원 시험에 수십만 명이 몰렸었는지. 물론 지금은 좀 바뀌었지만 그 심리적 뿌리가 다 여기서 시작됐거든. 자, IMF라는 지옥에서 살아남은 한국 경제는 그 다음 어디로 향했을까? 그리고 그 과정에서 누군가는 수백억의 자산가가 됐고 누군가는 여전히 월급쟁이 굴레를 못 벗어났어. 그 결정적인 차이가 뭔지 다음 내용에서 바로 설명해 줄게. 파트 2 돈이 복사되는 시대? 아니 당신의 돈이 녹아내리는 시대. IMF 이후 대박을 향한 질주와 첫 번째 뒤통수. IMF를 겪고 나니까 사람들이 깨달은 거야. 아 직장이 나를 안 지켜주는구나. 그럼 내 몸값을 올리거나 돈을 벌게 해야겠다. 그래서 2000년대 초반에 뭐가 터졌게? 바로 IT 버블이야. 코스닥 지수가 1년 만에 2800포인트를 넘겼어. 참고로 지금 2026년 코스닥이랑 비교해보면 당시 광기가 어느 정도였는지 감이 오지. 사람들은 너도 나도 닷컴 붙은 회사 주식을 샀어. 결과는 90% 이상의 개미들이 눈물을 흘리며 퇴장했지. 이때부터 한국인의 투자 심리는 극단적으로 갈리기 시작해. 주식은 도박이다라는 파와 그래도 한 방은 주식뿐이다라는 파로 말이야. 여기서 잠깐 사람들이 진짜 모르는 게 뭐냐면 차 봐봐. 너희 인플레이션이라는 말 지겹게 들었지. 근데 이게 내 통장에 어떤 짓을 하는지는 계산 안 해봤을 거야. 아주 쉬운 수학 예시를 들어볼게. 2010년에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가 약 5억 원이었어. 그때 5억 원을 은행에 고이 모셔둔 사람이 있다고 치자. 2026년 지금 그 5억 원의 가치는 어떨까? 통계청 자료를 보면 지난 15년 넘게 소비자 물가는 계속 올랐지만 화폐 가치는 반토막 났어. 2010년에 5억 원은 지금의 약 3억 원 정도의 구매력밖에 안 돼. 반면에 서울 아파트 값은? 알다시피 몇 배가 뛰었지. 자 여기서 질문. 은행에 돈을 넣어둔 사람은 안전하게 자산을 지킨 걸까 아니면 앉아서 돈을 삭제당한 걸까? 이게 바로 금융 문맹이 겪는 비극이야. 2008년 금융위기 그리고 돈 풀기의 마법.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가 터졌을 때 전 세계 중앙은행은 결단을 내려. 시장에 돈을 무제한으로 풀겠다. 금리를 바닥으로 낮춰버린 거지. 이때부터 진짜 재밌어진다. 금리가 낮아지니까 사람들은 깨달았어. 내 돈으로 집을 사는 게 아니라 은행 돈, 즉 대출을 빌려 자산을 사는 게 이득이구나. 지금 이런 생각 들지? 대출은 빚이고 무서운 거 아니야? 맞아 무섭지. 하지만 경제적 자유를 얻은 사람들은 착한 빚과 나쁜 빚을 철저히 구분했어. 나쁜 빚은 내 지갑에서 돈을 빼가는 빚, 자동차 할부나 카드 리볼빙이고
착한 빚은 내 지갑에 돈을 넣어주는 자산, 부동산이나 우량주를 사는 빚이야. 한국 경제는 2010년대 내내 이 착한 빚을 활용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격차를 무지막지하게 벌려놨어. 왜 우리는 부동산에 집착하게 됐을까? 심리적 이유. 왜 유독 한국 사람들은 부동산에 목을 맬까? 그건 우리나라 특유의 거주 안정성에 대한 공포 때문이야. 우리나라는 전세라는 특이한 제도가 있잖아. 집값이 오를 때 전세값도 같이 뛰니까 내가 살 곳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투심을 자극하는 거야. 이걸 심리학에서는 손실 회피 편향이라고 해. 이익을 얻었을 때 기쁨보다 남들 다 돈 벌 때 나만 뒤처지는 고통이 2배나 더 크거든. 여기서부터가 진짜 핵심이야. 자, IMF부터 저금리 시대까지 흘러왔어. 그런데 2020년 코로나19가 터지면서 한국 경제는 한 번 더 요동치지. 0%대 초저금리와 유동성 파티. 그리고 2026년 지금 우리는 그 파티의 청구서를 한꺼번에 받고 있어. 고물가 고금리 그리고 인구 절벽. 이제 끝난 거 아니야라고 절망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야. 근데 있지 진짜 부자들은 지금 웃고 있어. 왜냐고? 위기 뒤엔 반드시 역대급 기회가 오거든. 마지막 파트에서는 2026년 현재 우리가 처한 상황을 냉정하게 분석하고 네가 지금 당장 실행해야 할 부의 추월차선 갈아타기 3단계를 알려줄게. 늦지 않았어. 이제부터가 진짜 승부처니까. 파트 3 2026년 거품이 빠진 자리에 남은 진짜 기회. 당신이 지금 당장 해야 할 일. 여기서부터 진짜 재밌어진다. 자, 지금 2026년 우리 앞에 놓인 성적표를 파봐. 2020년 그 뜨거웠던 유동성 파티는 끝났어. 금리는 예전처럼 0%대로 돌아가지 않고 물가는 한 번 올라가더니 내려올 생각을 안 하지. 사람들은 말해. 이제 한국 경제는 끝났다. 인구도 줄어드는데 집값이 무슨 의미냐라고. 근데 사람들이 진짜 모르는 게 뭐냐면 부의 대이동은 항상 모두가 절망할 때 소리 없이 일어난다는 거야. 1997년 IMF 때 삼성전자 주식을 산 사람, 2008년 금융위기 때 강남 아파트를 산 사람, 2020년 팬데믹 공포 속에 나스닥에 올라탄 사람. 이들의 공통점이 뭘까? 남들이 공포에 질려 안전자산인 현금을 쥐고 벌벌 떨 때 오히려 가치가 저평가된 진짜 자산을 샀다는 거야. 지금 이런 생각 들지? 후나 지금은 다 너무 비싸고 늦은 거 아니야? 절대 아니야. 지금부터 내가 말하는 3단계만 따라와봐. 2026년 이 혼돈의 시기에 내가 살아남을 유일한 방법이니까. 1단계 내 지갑의 구멍부터 막아라. 현금 흐름 최적화. 자, 봐봐. 수학적으로 계산해보자. 네가 한 달에 300만 원을 버는데 숨만 쉬어도 나가는 고정비와 할부금이 250만 원이라면 넌 1년에 600만 원밖에 못 모아. 10년을 모아도 6천만 원이지. 2026년 물가 상승률을 연 4%로 잡으면 10년 뒤 6천만 원의 가치는 지금의 약 4천만 원 수준이야. 끔찍하지? 당장 불필요한 구독 서비스, 할부, 과시용 소비부터 잘라내. 종잣돈이 없으면 기회가 와도 구경밖에 못해. 2단계 시간을 사는 자산에 투자해라. 부자들은 돈으로 시간을 사고 가난한 사람들은 시간으로 돈을 벌어. 2026년 현재 가장 유망한 건 뭘까? 인구 구조가 변해도 끝까지 살아남을 희소성 있는 자산이야. 서울 핵심지의 부동산일 수도 있고 AI 시대를 주도하는 글로벌 빅테크 주식일 수도 있어. 중요한 건 노동 없이도 돈을 벌어다 주는 파이프라인을 단 10만 원이라도 좋으니 지금 당장 시작하는 거야. 3단계 가장 수익률 높은 곳에 투자해라. 바로 너 자신. 이건 비유가 아니라 팩트야. 인플레이션이 아무리 심해도 내 능력의 가치는 깎이지 않아. 2026년은 AI가 모든 걸 대체하는 시대지? 그럼 넌 AI를 부릴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해. 내 몸값을 2배 올리는 게 주식 100% 수익 내는 것보다 훨씬 쉽고 확실한 투자야. 스토리 하나만 들려줄게. 내 주변에 2명의 친구가 있어. 한 명은 2020년부터 지금까지 경제가 안 좋네 정치인이 문제네 하며 불평만 하면서 현금을 통장에 묵혀뒀어. 또 다른 한 명은 매달 50만 원씩 꾸준히 우량 자산을 모으고 경제 공부를 멈추지 않았지. 6년이 지난 2026년 지금 두 사람의 자산 격차는 단순 계산으로도 3배 이상 벌어졌어. 더 무서운 건 뭔지 알아? 자신감의 차이야. 한 명은 세상이 망할까 봐 두려워하고 한 명은 다음 기회를 어디서 잡을지 설레하고 있어. 넌 어떤 사람이 되고 싶어? 늦지 않았어. 할 수 있다. 대한민국 경제는 IMF라는 지옥도 이겨냈고 금융위기도 뚫고 올라온 저력이 있어. 너도 마찬가지야. 지금까지 몰랐던 건 내 잘못이 아니지만 오늘 이 영상을 보고도 가만히 있는 건 내 책임이야. 자, 오늘부터 딱 하나만 약속하자. 남들이 이제 끝났다고 말할 때 너는 어디에 기회가 숨어 있지? 라고 질문하는 사람이 되는 거야. 내가 옆에서 계속 도와줄게. 더 구체적인 투자 종목이나 자산관리 방법이 궁금하다면 구독 버튼 꼭 누르고 오늘 내용이 너의 경제 근육을 키우는데 조금이라도 도움됐다면 좋아요 부탁해. 자, 이제 행동하러 가자. 넌 할 수 있어. 다음 영상에서 보자. 안녕.